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된 장신구 172점을 분석한 결과 26점이 국내 안전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제품들을 통관 보류 조치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자전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 2013년 3곳의 대여소를 시작으로 지금은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반납 방식은 물론 도로도 불편해 이용자는 한 곳당 하루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통시장 추석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불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장신구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6점이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세관은 해당 제품들의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8월 말 기준 300만 건이 넘는 특송 화물을 처리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처리되는 물품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 직구 제품 가운데 중금속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적발돼 군산세관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해외 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 검사를 한 결과 2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들이 검출됐습니다. 26건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서 관세 중앙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의뢰한 26건 전량에서 납카드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몸에 축적될 경우 신장계와 소화계, 생식계 등의 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과 2급 발암물질들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납은 0.009%, 카드뮴은 0.1%까지가 금속 장신구 안전 기준치입니다. 하지만 단속된 장신구들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3,812배 많은 납과 948배 많은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군산세관은 해당 제품들의 통관 보류 조치를 내렸고 6달 뒤 폐기할 예정입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 이유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이제 구입하는데요. 이게 납카드뮴 함유량 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 이게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구매자가 그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좀 통해서 신중히 구매하시는 게. 한편 군산세관은 올해 말 이 같은 중금속 함량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해외 직구가 간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제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 인프라가 조기 구축됩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들에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전력 공급 시설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비응 1 발전소 시설을 늘리고 내년에는 비응 2 변전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총 사업비 510억 규모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에 대한 수용 인구를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4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특별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들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선도 복합개발 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어민 공익수당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1만 8,497개 농어가에 가구당 60만 원씩 711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 2017년 조례가 만들어졌고 2020년부터 해마다 6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석방된 이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교무처장이 교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당초 내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총장 소송 관련 금액 현황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이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석방된 이틀 뒤 대학본부가 공문을 통해 교수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취소에 교무처장 교체까지 이뤄졌다며 이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원광대병원 응급실이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이 배치돼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병원도 전문의 등 10명을 배치해 응급실을 정상 가동합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시끌벅적해지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 썰렁하기만 한데요. 그나마 오는 손님이라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전통시장. 점포마다 제수용품이 즐비하지만 한산합니다. 확 오른 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탓에 상인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뭐 야채금하며 과일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오르고 올 추석 때 그 제수용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도 마찬가지. 30만 원을 들고 왔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구입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서 이걸 열었다가 도로 늦을 수가 있고 뭐를 사 먹을 수가 있어야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살펴보니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배추는 포기당 12,000원, 무는 개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쪽파는 1kg 한 묶음에 23,000원이나 됩니다. 채소값은 폭우와 폭염 피해가 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평균 40% 이상이 껑충 올랐습니다. 지금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엄청 안 팔려요. 안 사요. 거의 다 그냥 가요. 물어보고 10명 물어보면 한 사람 살까 말까. 안정되고 있다는 과일이라지만 소비자들의 가벼워진 지갑 사정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는 개당 5,000원, 배는 3개당 12,000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수산물은 꽃게가 1kg당 15,000원, 홍어는 마리당 평균 4만 원, 갈치는 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밝힌 추석 제수용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시금치가 1년 전에 비해 5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밤과 돼지고기, 배, 명태살 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사지. 3개 살 거 1개밖에 안 사. 그러니까 매출이 없지. 고물가로 좀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꽁꽁 얼어붙은 전통시장. 추석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금 428억 원을 집행합니다. 집행되는 자금은 각종 사업,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 227억 원과 경상적 경비 201억 원입니다. 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급금에 대해서도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400억 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자금 운용을 빈틈없이 할 예정입니다. 군산이 도내에서 수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군산의 수출액은 13억 1,710달러로 도내 전체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은 같은 기간 24%를 기록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지난 2022년 21.9%에서 지난해 23.4%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과 익산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700여 개 학교에 스마트기기 보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 등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1,897억 원, 전자칠판 보급에 935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다이로운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서점을 돕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1,260명에게 다이로운 포인트 10,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용 가능한 지역 서점은 모두 28곳으로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학기가 시작됐지만 도내 의대의 수강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의대생 761명 가운데 어제까지 24명이 등록을 마쳤고 원광대 의대는 563명 가운데 14명이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인 오늘 10일까지도 등록이 저조하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두 대학병원의 수련의와 전공의 341명 가운데 1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직 처리됐습니다. 군산시가 자전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 2013년 3곳의 대여소를 시작으로 지금은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반납 방식은 물론 도로도 불편해 이용자는 한 곳당 하루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음파호수공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 대수는 지난 2021년 4,200여 대에서 지난해 2,400여 대로 줄었습니다. 롯데마트 앞 대여소는 지난해 하루 1명꼴로 이용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 10곳의 대여소 이용률은 연간 11,000여 건으로 한 곳당 하루 평균 3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는 킥보드와 달리 지정된 대여소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재구시를 못하면서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 또 지정된 상품도 갖다 타고 다시 왔다가 놓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거야. 보행자들이 그걸로 자전거로 다녀요.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하도 그냥 가는 거예요. 현재 군산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문제점은 대여소가 모든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여소가 본래 목적인 거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대여소 안에 있는 그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대여 반납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운영비로만 연간 1억 4천만 원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군산시의 자전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반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정보 단말기 대신 킥보드 이용처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곳곳에서 반납할 수 있게 돼 이용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여소를 신설하지 않아도 아파트 주차장이나 일반 상가도 대여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키오스크를 통한 대여 반납의 시스템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여소는 기존의 거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대여소를 이용해도 되고 예산이 한 200만 원 이하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여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용률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공자전거. 탄소 중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정책은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명의 60대 일본 뇌염 환자가 확인돼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들 환자는 최근 제초 작업과 논밭 농사 등 야간 야외 활동을 했고 모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일본 뇌염 환자는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일본 뇌염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도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도내 초등학생은 82,220명으로 1년 전보다 5.8%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4.8%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도내 유치원생도 16,014명으로 1년 전보다 7.8%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원광대와 군산대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원광대의 취업률은 63%, 군산대는 61.6%로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인 66.3%에 못 미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와 기업 요구 사이의 미스매치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이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11.5개월로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년제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달 30일 학사일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기 구분을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의과대는 우선 이번 학년도의 경우 1학기와 2학기의 수업을 통합하고 성적 처리 시기도 학년 말에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서울 등에서 진로 변경을 비롯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해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에 최종문 도경찰청장이 징계가 가볍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시속 159km로 달리다가 경찰을 들이받아 1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은 체열하겠다는 말만 믿고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가해 차량 운전자를 홀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 팀장에게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팀원 3명은 불문 경고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수도산공원이 조성을 마치고 4일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수도산공원은 전북 제1호 민간특례 사업 마동공원에 이어 익산의 두 번째로 조성된 도심 속 대형 공원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공원 조성 과정에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원 내에는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놀이터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마련됐습니다. 군산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기관이 오는 6일 군산 구시청 광장에서 사회적 경제축제인 스며들다를 엽니다. 행사에서는 25개 사회적 경제기업과 기관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문화 홍보, 제품 판매 등을 진행합니다. 또 재즈와 탭댄싱 공연, 통기타 연주 등 문화 공연과 퍼스널 컬러 진단, 타로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오는 5일 김제시의 전북 마을산업복합센터에서 열리는 2024 마을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마을산업 취업박람회는 전국 승마시설과 승마장 종합 플랫폼 등 1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승마 코치와 마을관리사, 환경관리 등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들은 사전 테스트나 현장 접수를 통해 면접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 부스도 운영됩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은 박람회에서 승마장 홍보 등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주민자치 다이로움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전시회, 명랑운동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풍물과 댄스, 악기 연주 등에 걸쳐 23개 팀이 참여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원광 새마을금고가 추석을 맞아 메밀소바 1,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메밀소바는 식품이 긴급하게 필요해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찾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월부터 건국우유 군산대리점과 함께 2024년 서수면 사랑의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단독가구 30명에게 매주 2회 가정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고 건강을 살피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덥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